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는 시간입니다.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생방송 공략주 체크하면서 이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오늘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이고요. 오늘 시장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장에서 어떤 섹터들,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내야 되는지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생방송 공략주 2가지 놓치지 마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장세가 지새워지는 만큼 우리가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도 우리가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오늘도 한번 체크해 볼 예정인데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50분 동안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체크해 드리고 있지만 이 공략주에 대한 분석 영상과 그리고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혜택 여러분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무료로 여러분들께 혜택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이 혜택 나도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50분 동안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팍스통신망 개설을 했고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저희 팍스통신망에서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분석 영상 또한 받아보실 수가 있고, 이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모든 혜택 받아보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빠르게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 코스피 코스닥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의 상승 요인으로 본다면 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좀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선호 심리가 대체적으로 소폭 회복이 됐고요. 여러 정책들의 모멘텀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 테마 모멘텀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적인 모멘텀이 크다라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순환매 흐름이 좀 대체적으로 영향을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현재 구간에서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여주고는 있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고민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50분 동안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서 이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원기 전문가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홍기 전문가입니다. 일단 최근 시장 흐름이 되게 좀 긍정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에서 고용 지표도 긍정적으로 좀 발표가 됐고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음 또 금리 인하는 조금 더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문제는 미국 증시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믿고 따라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엔 중국 증시도 지금 부양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경기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지원을 좀 하고 있고 규제도 완화하고 있는데, 미국은 또 여기에서 또 중국을 또 때리고 있으면서 또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미 증시가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했을 때 우리 증시가 거기를 따라가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분위기가 좀 반영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국내 증시에 따르는 그 영향이나 또는 그 힘은 조금 더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말을 해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증시는 미 증시를 따라가기는 하겠지만 결국엔 우리 증시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향력? 네. 요거는 솔직히 중국과 미국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네. 미 증시가 한참 떨어지고 있을 때는 우리 증시는 살고 있었고, 미 증시가 한참 상승하고 있을 때는 우리 증시가 주춤하고 있고, 중국 증시 무너질 때 함께 또 무너지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일단은 어려운 얘기, 복잡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내가 그래서 뭔 종목을 살 것이냐, 어떤 종목을 샀을 때 내가 좀 수익을 좀 볼 수 있느냐, 요게 좀 팩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좀 가장 좀
화려하게 좀 상승했었던 종목이 아무래도 좀 방산 쪽, 네. 예, 방산 쪽 종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갑자기 또 2차 전지 쪽이 맞아요. 또 예, 전체적으로 오릅니다. 네. 자, 2차 전지도 결국에는 2차 전지 예를 들면 2차 전지에서도 뭐 소재 쪽 네. 또는 장비 쪽 뭐 그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뉘겠죠. 뭐 그 분야들이 동시에 일제히 같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2차 전지가 이제 좀 반등에 나선다. 즉 이제 좀 좋게 해석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그 조정폭을 이제는 마무리했구나. 오. 이제는 상승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막상 또 실적이나 재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는 좀 멀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라는 것은 2차 전지 이제는 끝났어.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어.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 투자자들의 그 투자 심리. 네. 요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2차 전지가 좀 많이 회복이 됐고 그럼에 따라 뭐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쪽의 그 선두주자들은 일단 SK하이닉스는 이번 실적에 대한 큰 기대를 좀 담고 있고 네.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더욱더 무너질 것이다. 실적이 좀 많이 오. 악화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봐도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하이닉스는 HBM3 네. 이쪽으로 인해서 이제 수익 개선도가 굉장히 가팔라질 건데 삼성전자는 이걸 따라가기가 조금 버거운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인 섹터를 다 브리핑 해드릴 수가 없어요. 요거는 밑에 QR코드 타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시장 브리핑을 계속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거기서 좀 참고를 해서 같이 좀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시장 지수 아까 차트도 좀 나오고는 했지만 일단 우리 시장이 지수가 지금 완벽하게 박스권을 이탈해서 상승 중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또는 조정폭을 좀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증시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거래 대금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씩 증가한다라는 게 좀 보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업종을 선택하느냐 이게 진짜 관건이니까 오늘 공략하는 종목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우리가 이 뭐 종목들을 다 하는 거 뭐 다 브리핑하고 종목 브리핑하고 잡아주고 공략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또 섹터 선정도 빠르게 할 수 있고 그 섹터 안에서도 종목을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주에도 원자재 쪽을 좀 우리가 유심히 보자. 특히나 이제 중국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또 제가 TCC 스틸이나 동국제강 쪽이 가장 강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결국엔 TCC 스틸은 오늘도 강세를 좀 보였고 내일 시장에서도 아무래도 돌파성 그런 추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할 겁니다. 일단은 철강주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철강주가 다 가냐 이게 아니고요. 중국 쪽이 가장 좀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업황 개선도가 좀 뛰어난 종목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부터 지금 차트 보시면은 바닥권에서부터 반등하는 힘이 좀 강하게 좀 나왔었어요. 네. 다른 종목들은 조정이 좀 심하게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강했기 때문에 61선을 돌파했을 때부터 가격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 전략 그때도 말씀드렸고 이 방송에서 못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있죠. QR코드 타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영상에서도 제가 2번이나 언급을 드렸어요. TCC 스틸과 동국제강이 대장이다. 그리고 KG 스틸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는 TCC 스틸이 가장 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빠르게 움직였죠. 네. 예,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쪽으로도 우리가 철강 쪽 뭐 여러 가지 뭐 하고 말하고 있지만 니켈이나 리튬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가격이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그 기대감도 늘어나는 거고 네. 철강 쪽도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구리 그리고 알루미늄도 굉장히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공략하는 거는 원자재 쪽으로 좀 우리가 집중해서 공략을 해도 충분히 좋은 종목을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일부 종목이 브리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공략했었던 종목 수익 리뷰 좀 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주들의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 또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고, 또한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이 수주를 입었다, 경험할 것이다 라는 이슈로 인해서 방산이라든지 조선주들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방산주 역시나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소식으로 하여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지금 대체적으로는 국장이 좋게 흘러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좀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바라보시는 반도체라든지 뭐 삼성전자도요. 현재 장중 5만 전자를 찍고 오후에 소폭 반등에 시도하면서 6만 1,000원대에 장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현재 테마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어떤 테마들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는지 이 점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지금 현재 좀 원자재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바라보자라고 언급을 주신 만큼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가져와 주셨을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앞으로 바라봤을 때 시장에서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50분 동안 여러분들께 두 가지의 공략주도 소개해 드리고 현재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대응 전략까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는 있지만 50분 동안이라는 시간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팍스통신만 개설해 놨으니까요. 이런 점 말고도 우리가 앞으로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너무나도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저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팍스통신망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공략주도 여러분들께 공략주 종목명만 소개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명, 우리가 이 종목 어떻게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도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러한 모든 혜택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50분 동안 기본 카메라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문가님 말대로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공략주들 수익률 리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수익률 리뷰도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네, 수익률 리뷰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표 함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략했었던 종목들. 이 종목 이외에도 다른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설명드리고 싶은 것만 딱 이렇게 융축시켜서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일단은 뭐 위에 뭐 리가캠부터 바이넥스까지 뭐 제약주가 좀 많이 있죠. 제약주가 많이 있는데 이때 보면은 8월하고 7월이에요. 네. 뭐 리가캠 바이오는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으면 7월부터 매집해야 되는 이유 말씀드렸는데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일단 제약주도 바이넥스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대부분 말씀드렸던 거는 뭐 미 대선 테마 쪽으로도 연관을 드렸지만 일단은 CDMO 쪽으로 해서 미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미리 8월부터 공략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9월 달에 재료가 부각되면서 상승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송에서 공략하는 종목들은 미리 선침해한다라는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성향을 반드시 좀 체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9월 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9월 네. 한 달 동안 이제 말씀드리면서 뭐 라이콤이나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라이콤도 40%가 넘게 상승을 했죠. 네, 맞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차트를 이따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일단 자율주행 쪽으로 테슬라 쪽으로 가장 영향력을 좀 크게 보일 수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라이콤 공략을 해드렸고 선익시스템이나 한미약품, 뭐 D&D 파마텍 이렇게 공략했지만 선익시스템 역시나 올라갈 때 얘네들은 끼 한번 부릴 때 그때만 딱 공략 잘하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1위 종목이라서 공략해야 되는 딱 시기가 있어요. 그때 수급 들어올 때만 딱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재료가 언제라고 했죠?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린 거 11월에 비만 치료 학회, 비만 학회가 미국에서 열린다고 했죠. 네. 그때 거기에 따르는 임상시험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그 기대감은 이번 달 안으로는 반드시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길게 좀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길게 가지고 가는 종목들은 우리가 굉장히 목 좋은 자리에서 딱 진입을 해놨어요. 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도 9월 9일 날 공략을 했던 종목이죠. 네. 리가킴도 7월 달에 공략했는데 수익 실현한 거는 9월이죠. 네. 그렇게 길게 가지고 가는 종목들이다 말씀드리겠고요. 한미약품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모멘텀 체크하면서 계속 대응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D&D 파마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비만 치료제 쪽으로 공략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포트를 구성할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이 존재하는 이런 종목들로 편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차트 화면 좀 보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5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7월 2일에 공략을 해드렸어요. 7월 2일에는 지금보다 살이 더 많이 쪄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네요. 네, 좀 살 좀 빠지셨나 봐요, 전문가님. 지금 너무 많이 힘든가 봐요. 눈이 지금 피로가 가득하거든요, 지금. 네. 제가 요즘 잠을 못 자요. 요즘 주식장 지켜보느라고. 맞아요. 잠을 잘 못 자고도 다크서클이 진짜 조만간 푸바오가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러나 저러나 역시 주식 종목을 분석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시간 아깝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리가켄 바이오도 이렇게 잠 안 자고 제가 이렇게 종목 발굴해서 갖고 온 거고, 일단은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7월 2일 날 공략했을 때 중간중간에 주가가 막 축축축 이렇게 한 번씩 빠졌어요. 리스크 맞아요. 부각되면서 네. 증시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K 증시가 네, 다 맞아요. 무너질 때였죠. 네. 그때 오케이 아싸 땡큐 하면서 더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최고가는 99,500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었죠. 목표 주가는 105,000원 이상으로 우리가 잡았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추세에 이어서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도 계속 공략해 드릴 거고, 바이넥스 한번 볼게요. 네.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차트 이제 상승하면서 주가 조정 나올 거다. 왜 지금 시장 우리가 진입한 게, 제가 하필이면 월요일 날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에 이번 주 내내 좀 지켜보고 주면 좋지만 방송 나왔을 때 이걸 언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주만 더 지켜봤으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맞네요. 방송이 나왔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우리는 시간이 그렇게 널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종목을 공략하고 영상을 제가 공개한다. 무료로 영상 드린다고 했죠. 가격 제시 같은 것도 그때 그 자리에서 영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조정 나오는 자리 정확하게 제가 18,000원에서 2만 원짜리 매수 딱 자리를 딱 정확히 잡았어요. 네. 2만 원 딱 터치했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바이넥스 CDMO 미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수혜를 좀 받으면서 상승했고, 다음 화면 라이콤 봅시다. 오늘의 좀 주인공 종목이죠. 수익 리뷰에서 주인공 종목인데, 라이콤은 네. 일단 자율주행 쪽으로, 밑에 지금 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일단 자율주행 쪽으로 좀 담았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쪽에 좀 이 자율주행 투자예요. 자율주행 파운드리를 현대자동차가 추진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도 또 증가시켰고, 또 그리고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한다라고 했던 거, 맞아요. 오늘 일부 종목도 관련된 게 있어서 잠시 후에 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일단은 결국에는 얘네들이 그 기대감을 충분히 받을 만한 시장이냐 아니냐인데, 이때는 자율주행밖에 없었어요. 살만한 게. 네. 제약주 아니면 자율주행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율주행 중에서도 어떤 종목 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테슬라 쪽이랑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게 또 라이콤이더라고요. 그래서 라이콤으로 좀 뽑았는데 역시나 우리가 적중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선액 시스템 보세요. 얘네들이 가격 받으면서 올라올 때 있죠. 제가 아까 선액 시스템 사야 될 때가 있다라고 했죠. 지금 그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9월 9일날 방송 공략했을 때 선익 시스템 바로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6%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조정 중이지만 선익 시스템 아직도 갈 길이 먼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같이 함께 대응하는 그런 시간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QR코드 타고 입장하셔야 저랑 이렇게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누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에서 공략했던 수익률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월요일 밤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뭐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기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0분 동안 단 2가지의 공략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 도와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9월달 초부터 지금 현재 뭐 9월 30일까지 이 한 달간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종목들이 상승률을 바라본다면 80% 넘는 상승률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9월달 시장 바라보면은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잖아요. 하지만 저희 방송에서는 이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발굴해내서 먼저 선취매 전략으로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 좀 빠르게 상승률로 연결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략주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공략주도 여러분들께 종목명을
종목을 언급드리기는 하지만 이 종목을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들 무료로 혜택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저희 팍스통신망에서 이 투자 전략에 대한 분석 영상과 그리고 이러한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료로 한번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상승률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좀 집중해서 바라보면 좋을지 첫 번째 종목 여러분들과 한번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 어떤 네. 종목 가져와 주셨나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네. 다들 아실 만한 종목인데 네. 일단 또 우리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대비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뭐 지수가 아무리 안 좋아도 결국엔 실적 시즌에는 또 실적 좋은 사람은 애들은 가죠. 그렇죠. 네. 갈 만한 종목도 갑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갈 놈은 간다. 어. 근데 못 갈 놈은 백나 수급들 들어와 봐야 못 그쵸. 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수급 좀 세게 들어올 만한 종목 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거기에 따른 그 재료도 오늘 좀 설명드릴 건데 자, 첫 번째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화면 보시면은 미국의 블룸버그에서 좀 발표를 한 건데 블룸버그에서 현대차가 요번 달에 22일에 인도 시장에다가 IPO 상장을 준비한다라는 거죠. 상장을 한다. 기업 가치로는 26조 원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하는데 네. 자, 다음 화면도 바로 좀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업 가치 26조 원인 현대차 22일 날에 인도 증시에 상장을 전망하는데 기업 가치가 약간 IPO로 지금 한 4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전체적인 기업 가치는 26조인데 IPO 자금으로는 일단 4조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인도에서 제일 컸던 기업 공개가 뭐 3조 4천억? 오. 뭐 보험회사라고 들었는데 네네네. 그게 3조 4천억 정도 되는데 현대차가 4조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대죠. 네. 최대 규모로 IPO 기업 공개를 한다라는 건데 네. 자, 일단은 이것만 했을 때에도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 일단 현대차가 세계 글로벌 시장으로 계속 뻗어나가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기업은 가치가 똑같이 커지고. 똑같이 가요. 오. 따라갑니다. 그 뭐 따라간다라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하더라? 팔로잉이요? 팔로잉은 아무튼 네. 네, 그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가 이전에서도 계속 자동차 그 수출의 규모가 점점 증가했잖아요. 커지고 있죠. 예, 연초에서부터 계속 현대차에 대한 이 전망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을 때 얘네들은 아싸 우리도 가겠구나 이러면서 실적 쌓으면서 또 올라갑니다. 네. 결국 현대차가 차를 많이 팔았다, 판매를 많이 했다,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가요. 이게 지금 뭐냐? 자동차 부품주를 갖고 왔다라는 거겠죠. 네. 자, 자동차 부품주인데 자, 다음 화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가 일단 싱가포르에서 신차 판매 2배 이상 늘었다라고 해요. 오. 근데 솔직히 싱가포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지만 네. 싱가포르는 차 쉽게 못 사요. 오, 그래요? 예. 그리고 싱가포르 물가 다들 아실 엄청 거예요. 비싸다고 들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일단은 싱가포르에서 돈 쓰는 거는 진짜 상위 막 몇 프로 막 수천만 원, 뭐 몇백만 원 뭐 이렇게 쉽게 쓰는 사람들은 네. 그 정도의 재벌 네. 뭐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러기에 이전에는 솔직히 뭐 독일 3사 브랜드보다는 솔직히 우리 현대 기아차 종이 조금 더 저렴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시장 자체가 싱가포르 하면 뭐예요? 되게 깨끗한 나라. 맞아요. 이미 인식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내연 기관을 줄이고 그러니까 EV 시장을 공략했는데 현대차가 적중을 한 거죠. 오. 그래서 아이오닉 같은 경우도 그 세단형 SUV예요. 세단형 SUV가 뭐 싱가포르에는 없다고 저는 오늘 기사 그래요? 봤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구나. 결국엔 친환경 차들도 싱가포르에서도 결국 밀고 가는 거고, 그리고 싱가포르는 차 살려면 뭐 필요해요. 그래요? 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나? 차가 사기가 좀 힘든가 네, 봐요. 사기가 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배 늘었다? 요거는 되게 긍정적인 거죠. 네. 앞으로 사업 전망이 계속적으로 밝아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인도 시장이 IPO를 준비를 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현대차가 뭐죠? 미국 조지아 쪽에서 공장 이제 돌아가죠. 네. 4분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미국 조지아 쪽으로 현대차가 갔어요. 그럼 현대차, 기아차 뭐 여러 곳에서 지금 이제 차를 생산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우리 현대차와 기아차와 1차 협력업체들은 어떻게 돼요? 부품주들은 더욱 더 그쵸. 커지겠죠? 같이 가는 거예요. 오.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수혜가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SL이라는 종목 공략 있잖아요. 네네. 요거 실적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거 길게 갖고 가자. 이거 떨어지더라도 오케이 아싸 땡큐 하면서 좀 더 담아라. 부담된다. 차라리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네. 대출 끌어다가 요거 사라. 그럼 성공한다. 원래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제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실적이 너무 펀더멘탈이 좋다. 좋아서 네. 얘네들 기본이 너무 바탕이 좋은데 주가 좀 떨어진다고 겁먹고 막 이 손절하고 이건 좀 아니다. 갖고 갑시다. 그러면서 네. 뭐 어떻게 되죠? 3개월 지나자마자 어떻게 됐죠? 쭉 엄청난 올라가나요? 상승이었죠. 네. 예, 그런 종목이에요. 음. 예, 그렇게 같이 함께 보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기본 베이스 재료도 충분하고 그리고 실적 아까 말씀드린 거 아까 제가 이제 뭐 재무제표 이제 볼 건데 네.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펀더멘탈 너무 좋다. 근데 기대치가 된다. 하지만 단 리스크가 또 있어요. 그 오. 리스크는 잠시 후에 좀 설명드리고요. 네. 자, 이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볼게요. 다음 화면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오늘 매집 원픽 전략 종목의 이 종목은 뭘 하는 회사냐면 이렇게 차량 부품을 생산합니다. 아주 차에서는 많이 좀 생산하네요. 그렇죠.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음. 특히나 지금 뭐 보면은 도어 트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스크린 뭐 해서 뒤 창문 밑에 있는 그 라인 있죠. 뒷자리 뒤에 있는 거. 네. 뭐 그거랑 뭐 범퍼. 네. 그리고 저는 차를 볼 때 네. 항상 이 부분을 꼭 체크하거든요. 오. 그게 뭐냐면 콘솔입니다. 오. 이 차를 딱 탔을 때 특히나 해외에 있는 독일 상사는 이런 거는 이 콘솔에 대한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저는. 네. 실내 내부 디자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 콘솔 현대차들의 콘솔 이 실내 이 공간 활용 능력은 정말 맞아요. 진짜 네네네. 최고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콘솔을 항상 봐요. 지금 차도 솔직히 이 콘솔이 넓고 이게 공간을 좀 이게 우리가 활용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불편하게 또 기아가 또 독일 3사에 있는 모 차량처럼 오른쪽에 이게 돌리는 게 있어. 너무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콘솔은 네. 굉장히 넓게 써요. 그래서 제가 이 콘솔을 좀 봅니다. 네. 이 콘솔이 뭐냐면 그 있죠? 우리 컵홀더랑 그렇죠, 그렇죠. 있고, 이렇게 예. 이렇게 손바지. 그렇죠. 네네네. 예, 그런 거. 이게 딱 이게 팔 걸치고가 좀 멋있잖아요. 네네네. 그죠? 편하기도 하고. 네. 자, 아무튼 그 콘솔을 보는데 요거를 만드는 회사다. 그래서 현대차의 1차 협력업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중요한 실적 한번 봅시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일단 매출액은 계속 증가해요. 2조 1천억 원에서 2조 8천억.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3조 5천억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단기 수익率 보면 요거 안 살래 안 살 수가 없어요. 오. 작년까지만 해서 전년도까지만 해도 단기 수익이 갑자기 2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보세요. 올해 2분기는 벌써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섭니다. 그러네요. 이미 얘네들은 역사를 이제 새롭게 쓰는 거예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보세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주가는 바닥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바닥에서 싼 가격에 매집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때는 주가 반등이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4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좀 길게 더 여유 있게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4분기까지도 현대차나 기아차에 대한 판매 실적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북미 시장은 이게 다운되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실적 수혜는 3분기 때는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 어차피 2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오긴 했는데 네. 아무도 더 높은 게 나올 것이다. 엑센트를 너무 죽였어. 자, 그다음에 근데 좀 문제 리스크로 작용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배당 실적이 이렇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배당은 근데 확 약간 쥐어 적어요? 받고 싶어요. 아니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주주환원 정책을 이렇게 안 한다고? 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배당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 솔직히 이제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솔직히 저평가된 종목은 맞아요. 그쵸. PBR도 보시면 0.4, 0.5 네. 요 정도 되는데 배당 성향이 점점 떨어져요. 오. 15%에서 7%, 네. 작년에 3%였어요. 배당 진짜 더럽게 안 줘요. 근데 왜 지금 이거 공략하냐면 3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공략을 하는 거고 11월에 뭐가 있다고요? 10월에 뭐가 있다고요? 현대차, 뭐 IPO, 뭐 이런 거 재료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공략하자라는 거고 일단은 배당까지 뭐 한 11월에서 12월쯤 되면은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쪽 고배당 쪽으로 이제 투자금이 쭉 몰려가잖아요. 그죠? 네. 자 그렇게 되면은 배당을 많이 안 주는 애들은 거기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소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 모멘텀 언제까지다? 11월. 달. 그렇죠? 네. 오래 보지 말자 이거예요. 근데 또 이제 그 배당이 끝났어요. 그러면 주가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주주들한테 욕 뒤지게 먹고 그러겠죠?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뒤통수 시리니까 이제 뒤돌아 볼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이고 네. 원래 이런 거 영상에서 다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말씀드리는 게 2부 종목 때 영상에서 떠들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2부 종목 요거 좀 하면서 좀 시장 브리핑 할 거고요. 네. 일단은 배당 성향 안 좋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주주 환원 정책을 안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투자 매력도는 다소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실적 시즌에는 역대 최고의 실적이 나올 모멘텀이 가능성이 너무 좋다. 높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습이라고 하나요? 네. 그러니까 이 경영권을 물려줘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상속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또 나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이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아끼는 것 같아요. 돈이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아끼는 단계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시면 솔직히 매력이 막 넘치는 그런 차트는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실적 시즌에 뭐 차트 매력도까지 뭐 따져가면서 이렇게 투자하면은 뭐 누가 투자합니까? 차트까지 만들어지면서 실적까지 좋다? 이런 종목 누가 찾기 안 사요? 힘들어요. 그쵸? 네, 그럼요. 네. 그런데 일단은 가격 전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종목은. 그냥 이 가격에서 그냥 냅다 사라 이게 아닙니다. 천천히 우리가 매수하면서 가격 대응 1차 매수, 2차 매수 하면서 분할 매수 해야 된다. 네. 그런 전략을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상은 또 무료 영상이니까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러한 차트에 대한 가격 전략과 앞으로의 어떤 목표가 지시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일부 종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가 공개가 됐습니다. 서현이화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대기업들을 바라본다면 지금 대기업 중에서 우리가 다양한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라고 했을 때 현대차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대차가 인도 시장을 공략하면서 인도 시장에 상장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부응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다양한 모멘텀 그리고 부품 주들 그리고 현대차 관련주들이 좋은 활약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펄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조지아주 이 미국 시장을 공략해서 차량을 생산한다고 하니까 현재 이 현대차에 대한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모멘텀은 증가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의 공략주 자동차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 이 현대차에 굉장히 관련주로 묶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단기 순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영업률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현재 구간 저평가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현재 다양한 모멘텀이 있고 일정 매매로 한다면 우리가 좀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저평가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략주 여러분들께 종목명 오픈을 해드렸죠. 사실 그러면 지금 이 종목 사야 될까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첫 번째 공략주 같은 경우에 저희 전문가님께서 더욱더 자세하게 이 종목을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영상 담아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이 종목 투자 전략,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비중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라는 이 투자 전략도 여러분들께 무료로 혜택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이 무료로 혜택 나도 한번 모두
저도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50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팍스통신망 개설해 놨는데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팍스통신망에서 다양한 혜택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월 달까지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배당금 리스크라든지 좀 이러한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이 종목은 좀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도 받아보시면서 이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투자 전략까지 받아보시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해서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공략주까지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밤에 이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발굴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50분 동안 저희 원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좋을지, 이 시장에서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오늘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체크해 도와드릴 예정인데, 이 두 가지 저희가 50분 동안 여러분들께 모든 모멘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투자 전략까지 알려드리기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두 가지 공략주, 이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50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팍스통신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요. 팍스통신망에서 다양한 혜택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혜택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공략주 여러분들께 체크 도와드렸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공략주도 마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나요? 네, 두 번째 종목. 일단 오늘 저는 좀 선취매하는 전략을 저는 원래 좀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선취매 쪽으로는 이 종목은 진짜 꼭 담아놔야 되지 오. 않을까 뭐 해서 좀 가지고 왔어요. 네. 일단은 뭐 좀 재료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거 하면서 바로 아실 수도 있어요. 전문가님이 힌트를 주시면 네. 어떡해요? 그럼요. 그런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네.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을 아는 것도 좋아요. 안다라는 것은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그쵸. 거고, 테마주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봤다. 네. 즉 힌트는 테마주고요. 일단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12월을 좀 제가 좀 내다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일단 2개월 전부터 선취매가 시작된다. 선취매 작업이 시작된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이 종목은 해년마다 움직임이 또 한 번씩 좀 보이는 종목들인데, 그때마다 움직이는 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네.
되게 좀 테마적인 그런 시선으로 이슈. 인해서 그 네. 이슈에 한 번씩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종목은 콘텐츠 쪽입니다. 오. 업종은 일단 콘텐츠 쪽인데 네. 여기서 제작하는 그 콘텐츠가 이름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오. 그래서 네. 뭐 요 부분은 좀 살짝 생략하고요. 네. 일단 OTT 시장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 봐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좀 굉장히 많이 받고 받았었거든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OTT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어떤 입지를 좀 다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화면 보시면요. 자, 흑백 요리사 다들 아실 거예요. 오, 이거 너무 재밌어요. 흑수저와 뭐 백수저, 네. 뭐 이렇게 금수저라고 하면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백수저라고 하죠. 네. 흑수저와 백수저라고 하는데 안성재 셰프가 얼굴이 좀 까무잡잡해서 흑수저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 그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네. 저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음. 정말 재밌어요. 솔직히 백종원 대표에 대한 그 좀 팬심? 네. 요것 때문에 시작된 이 시청이었는데 일단 이거 보면서 너무나 빠져들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셰프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진 셰프들도 있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셰프들은 정말 엄청 대단하다. 네. 그리고 셰프들이 네. 약간 트렌드하게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 막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엄청난 화제를 보여요. 제가 SNS를 이렇게 자주 좀 사용을 많이 해요. 네.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런데 네. 이걸 많이 하는데 죄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정도로 지금 OTT에서 이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일단 콘텐츠를 제작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그만큼 정말 그 화제를 불러일으킬 만한 콘텐츠를 제작하면 이렇게 OTT에 대한 이 수혜가 엄청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흑백 요리사가 됐든 어떠한 OTT 무슨 결과물들, 콘텐츠들을 보면 OTT 시장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그런 기사도 봤어요. 원래 김태호 PD가 네. 시청률에 보증수표나 다름없잖아요. 그쵸, 엄청난 재미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화제가 되고는 하는데 네. 시청률 1% 나올 때 다른 그 OTT 관련 애들은 시청률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지금 뭐 유명 연예인들을 가세하고 뭘 하든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이 OTT 화제성.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OTT 시장 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되고 이제 하반기에 OTT 라인업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쪽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OTT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공략해보고 OTT를 시장 겨냥한다라는 것은 OTT 이쪽에 뭐 CJ ENM 같은 경우는 티빙 있죠. 네. 이쪽으로 직접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지만 티빙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전환 이제 나오면 이제 CJ ENM 주가 반등하는 거고 이제 그거 한번 지켜보고 4분기까지 지켜보는데 일단 티빙도 많이 올라왔어요. 자, 아무튼 OTT 한다고 하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 투자 회사들 있죠. 그쵸. 이쪽으로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이전에 우리 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이정재 배우님 있죠. 그쵸. 이정재 배우님 관련된 종목이다 해가지고 또 관련주들이 갑자기 상승을 했어요. 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가 그 파급 효과는 충분히 좀 맛을 봤다. 근데 이제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아우 이게 좀 드디어 나오네요. 대어가 등장합니다. 네. 자, 12월 26일 날에 공개가 와. 된다라고 하죠. 네. 이미 지금 티저는 나왔어요. 공유 배우님 나왔죠. 네. 나와가지고 그 딱지남이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하철에서 그렇게 가위바위보에서 딱지를 때리고 이 손바닥에 싸움을 맞아요, 주고받고 맞아요. 네. 막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자, 일단은 이 오징어 게임 시즌 1은 뭐 다들 그 파급 효과 아실 거고 오징어 게임 2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좀 기대를 하냐면 우리 또 그 원래 시즌 1보다 시즌 2 나오면 시즌 1보다 재미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그 보였던 그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그 수익 기대감은 굉장히 높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미리 지금 현재 가격에서 지금 주가 잠잠해요. 네. 주가가 잠잠하기 때문에 지금 담는 게 우리의 선취매 전략으로는 지금 먹혀 들어갈 것이다. 물론 조정은 나오겠지만 그 조정에 대한 가격 대응 전략도 네. 중요해요. 그래서 영상에서 제가 이제 가격 대응 전략을 내일 영상으로 또 올려드릴 거예요. 네. 무료니까 그냥 와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 일단 오징어 게임 뭐 더 말해봐야 입만 아파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적자 지속이었거든요. 네. 영업이 그러네요. 보세요. 2022년, 2023년도부터 쭉쭉쭉 이미 코로나 때 OTT 수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얘네들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적자가 지속이었어요. 지속됐었는데. 뭐 코로나 터졌다고 해서 아 큰일 났는데 제작 투자 이제 영화 관련 영화 배급사니까 네. 좀 이런 부분으로 좀 피해를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 OTT 쪽으로 제작 투자를 빠르게 들어가면서 수혜를 좀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적자죠. 네. 그런데 올해 2024년 1분기 때 보세요. 빨간 박스 첫 번째 보세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600억. 이전에 지금 2021년, 22년, 23년도에는 600억을 돌파한 매출액이 전혀 없었죠. 그렇죠. 근데 1분기 때 600억을 돌파했어요. 네. 요거 보시면 이제 바로 얘네들이 뭐 하나에 한 방 한 방 터지는구나. 예, 그래서 3분기 때 같은 경우도 이 효과가 좀 지속되고 있고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흑자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지금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 흑자로 다 전환됐고 2분기에도 지금 적자폭이 아니라 한 분기에만 장사를 잘한 게 아니라 2분기 때도 그 장사를 좀 이어갔다. 예, 그러면서 3분기 때에도 이 실적에 대한 여파는 조금 더 긍정적이다.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실적도 지금 턴어라운드 되면서 지금 많이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점점 해서 목표 주가는 좀 더 상향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12월에는 대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요거는 히든 종목이고 블라인드 종목이에요. 종목을 안 알려드려요. 그러면 궁금증 알아맞히시는 분들은 벌써 이 종목 검색하셨을 건데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한번 보세요. 그래야 가격 전략 한 번 더 보십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차트도 소개를 안 해드리죠. 네. 왜? 차트 보면 알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전문가님, 네. 저희가 계속 막 분석 영상에 대한 혜택을 계속해서 드린다고 네. 하거든요. 근데 이 혜택을 저희가 분석 영상이라고 하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어떤 혜택인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일단 혜택, 네. 영상 혜택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방송은 시간이 없어요. 이제 또 마무리 시간이네. 네, 이게 한참 입에 거품 물고 떠들다 보니까 끝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입에 거품이 아니라 머리에 진동이 올 정도로 떠들어야 돼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계속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이 재료적인 부분보다는 가격 전략이 가장 궁금하실 거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냐. 지금 안전하게 매매. 왜 선취매를 공략을 했잖아요. 네. 그럼 선취매 사놓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가격대는 어떻게 관리하고 저 가격은 어떻게 관리하고 목표가 얼마고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선은 여기다 라고 제가 가격 전략 확실히 잡아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실 분들은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영상 요거 무료니까 꼭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영상뿐만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계속 남겨드려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시장이 요즘 뭐 오늘 시장은 뭐가 좋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알루미늄주나 구리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 공략도 오늘 2부 종목 좀 대응하려고 했어요. 근데 철강 쪽으로 TCC 스틸은 이미 가버렸고 이미 저 말씀드렸던 공략했던 종목이지만 이런 종목들이 가버렸기 때문에 이 다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원자재를 좀 공략하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시장에서 브리핑 다 해드려요. 그거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오늘 공략한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오늘은 늦었어요. 이거 방송 보죠. 지금 생방인데 이거 보면은 지금 12시 넘죠? 자야죠. 네, 자야죠. 그러니까 내일 저도 자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저 말고 또 어떤 전문가님이죠? 전영호 전문가님 나오죠? 그쵸? 전영호 전문가님의 공략 같은 경우도 장기 투자 종목이나 단기 투자 종목으로 골고루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제가 함께 영상에 좀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번째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저희가 종목명을 블라인드로 채택하기 때문에 이 종목명과 투자 전략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망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분석 영상에 모든 모멘텀들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모멘텀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오늘도 무료로 한번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다양한 모멘텀과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기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죠.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시면서 이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수익과 함께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